네, 윤 대표님, 네. 이준석 전 네. 이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네. 탈당을 하는데 네. 원래는 뭐 국회에서 탈당 회견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노원 병에 있는 고깃집에서 예. 이렇게 초라하게 탈당 선언을 한다 뭐 그러네요. 예. 아마 나름대로 의미를 좀 찾으려고 그랬던 것 뭐 같죠. 그런 것도 있고 원래 국회에서 하려면은 현역 의원이 한 명이 이렇게 허은하 국회하고, 의원이 예, 나를 잡아서 같이 동행해야 된대요. 예. 근데 허은하가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말로는 뭐 인사청문회 참석을 한다면서 살짝 발을 뺀 거죠. 예, 빼니까 이준석은 어떻게 국회에서 하기가 못하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내막이 있었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상계동으로 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허은하도 비례대표니까 탈당하는 순간 백수되잖아요. 어디 동대문인가 어디 출마하고 싶어 하는데 예. 동대문 어딘가 네, 출마하고 그냥 예비 후보랑 국회의원이 자격으로 운동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천양지차죠. 네, 자기는 끝까지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허은하도 눈치 봐가지고 안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따라갈 사람이 없어서 오늘 기자회견 아마 상계동 갈비집에서 하는데 갈비 뼈다귀 놓고 유기견들 모여서 왜 유기견들 뼈다귀 모으면 좋아하잖아요. 예? 오갈 때문에 유기견 몇 명 모여서 저는 기자회견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이제 창당을 한다고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월 중순까지는 네. 신당 창당을 한다는데 창당을 하려면 조직도 있어야 하고 또 자금도 있어야 하고 사람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필요한 요소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금 나홀로 탈당한 거 아닙니까? 하는 척. 그게 정치 낭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유기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려면 벌써 10월 초인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바로 해서 행동을 옮겼어야 되죠. 근데 계속 탈당만 떠들고 방송에 다니면서 그 출연료 갖고 생활한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정작 논평만 하고 다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논평만. 논평도 윤석열 대통령 씹는 거. 씹는 거, 네. 뭐 김건희 여사 비난이나 하고 맨날 그런 거나 그럼요. 했잖아요. 네. 근데 날짜는 예고한 날짜는 됐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원고주쯤 나가서 혹시 뭐 어디 뼈다귀 하나 없나 또 기다리겠죠. 여차하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양아치, 정치 낭인, 정치 유기견이 된 거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좀 내밀어 줬으면 그렇죠.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특정인과 만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그 취임식 이후 기자회견에서도요. 아니 무슨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비난과 비방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매일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다가 총 쏜 사람 아니에요. 네. 예? 사람은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은 주식으로 말하면 손절매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이요 잘하는 게 뭐냐면 이익 볼 수도 있고 손실 볼 수도 있거든요. 손절매를 잘해요. 예, 이익 보는 거는 장기 보유하고 안 되는 주식은 과감하게 손절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갈 때 저렇게 손절매 하는 게 좋죠. 저런 사람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처신을 잘한 것 아닌가, 네, 결정을 잘했죠. 잘한 것 그렇죠. 아닌가 이런 평가가 네.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네. 사실은 뭐 이준석이가 유승민 의원 시절에 인턴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예, 예, 인턴이죠. 보좌관도 아니고 인턴. 인턴으로서 정치 입문을 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사부나 다름없는데 네. 지금 둘 사이도 서먹한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준석이가 내가 더 이제는 보수제에 우리 쪽에 합류하려면 하세요.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비례대표를 아마 그 2번을 이준석 지가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유승민한테 양보하겠어요?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도 그 신당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그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고 네. 이렇게 딱 또 찬물을 네. 뿌렸네요. 자기도 해봤잖아요. 예, 뭐 해봤죠. 바른정당이니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된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중요한 거는 통합이 아니라 혁신이고 쇄신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과거 황교안 대표 있을 때 미래통합당 미래도 있고 통합도 있고 당 이름이 얼마나 좋았어요. 네. 근데 지지를 못 받았어요. 예, 왜? 무조건
그 두꺼비처럼 배만 키우는 걸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당이 국민하고 손잡고 민초의 아픈 마음을 손잡고 같이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 의지가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중이 떠중이 몰려서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러면은 유승민 같은 사람은 네. 국민의힘에 잔류해가지고 출마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유일한 구명줄이 그거 하나 아닌가 싶어요. 대구는 지금 못 가고 네, 대구는 못 한다면 가고. 지난번은 경기도지사 그렇죠. 이렇게 뭐, 출마를 했다가 경선에서 네. 떨어졌습니다만 네. 경기도 좀 험지 같은데 이런 분들이 딱 나가겠다 그렇죠. 하면 참 좋을 그렇죠. 텐데요. 수도권 뭐 가서 예. 뭐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떠나질 않고 끼웃거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치적인 기회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이준석 신당이 앞으로 과연 몸집을 불릴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특히 국민의힘 내 수도권 의원이라든가 지구당 위원장들은 그래도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한 1,000표라도 가져가면은 이게 당락이 오가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총선이 본격화되고 언젠가는 이준석도 말하자면은 끌어안는다기보다는 이준석을 재합류시키는 그런 전략도 한번 구사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정치는 생물이니까 예. 뭐 DJ도 많이 했죠. 생물이라고 어떻게 변화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직전에야 서로 제의와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뭐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사실 민주당도 선거 때만 되면 정의당하고 손잡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단일 대표도 하고 뭐 서로 밀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 그 이준석 신당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도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냥 자멸할지 신당을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싸움만 하다 끝났지.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데 일단 창당은 할 것 창당을 같습니다만 한다면 과연 뭐, 몸집을 얼마나 불릴지 그렇죠. 이것은 정말 미지수죠. 그렇죠. 뭐 지켜보는 거죠. 특검도 그렇잖아요. 김건희 특검법도 제가 보기엔 총선용이라 절대 하면 안 돼요. 하지만은 또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은 총선 뒤에 하면서 이재명 마누라 김혜경하고 그 김정수 제사 법인카드로 제사 지낸 김혜경하고 초밥 사과 사 먹은 사람하고 김종숙 호화 해외 여행하고 그 명품 쇼핑 또 사위 딸하고 동남아 가서 산 거 이스타 항공권 이런 거 묶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도 떳떳하다 한번 해봐.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정치는 생명체라 지금 안 되는 게 앞으로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는 선은 없고 그거는 저 하늘에 있는 절대자만 영원한 거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기왕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해상행위만 계속 한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손절을 할 때는 아주 깔끔하게 손절을 그럼요. 해버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럼요. 아니 조직 회사에서도 일해 보면은 없는 게 나은 사람이 있어요. 없는 그래요. 게. 없는 네. 적은 대로 분위기 좋게 일하는 게 낫지. 일 방해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네, 그런 놈은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이준석은 어떻게 보면 없는 게 지금 나은 편이죠. 네. 참 이준석이 나홀로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정치를 하면서 정말 패기도 좋지만 정치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그렇죠. 그런 정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이는 누구하고도 이렇게 화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사고의 유연성이 전부 싸우기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처지로 빠져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옛날에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정치인은 헌 푸대 같아야 한다. 새 푸대는 물건이 잘 안 들어가요. 빡빡해서. 네. 헌 푸대는 그렇죠. 쑤셔 넣으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그렇죠. 뭐랄까 도량이 넓고 좀 유연성 있는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준석이는 정말 그런 정치적인 지혜를 이제 좀 터득할 나이도 됐지 않았나. 예. 40이면 불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85년생이니까 아직 40이 안 됐죠. 지금 38이죠. 재밌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준석하고 둘 다 소띠입니다. 네. 한 사람은 저 73년 소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준석은 85년 소띠. 소띠가 저 세종대왕 같이 저 현명한 사람도 있지만 또 히틀러 같이 저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한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면은 잘 안 바꾸는 우직하고 성실하고 아주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준석은 잘못하다니까 못난 소가 됐죠. 못난 소. 저 벽창호 같이 돼버렸죠. 그래서 자신을 바꾸는 게 제일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정말 모난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말 큰 울타리를 떠나서 나홀로 신당을 창당해서 그 과정 속에서 모난돌이 깎이고 다듬어져 가지고 정말 새로운 정치인으로 변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좀 큰 경험을 얻어야 이준석이가 정치를 하더라도 앞으로 대성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저렇게 악만 남은 사람으로서 절대 정치적 대승은 거두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배들 어른들하고 좀 잘 지내는 것도 좀 배워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손학규 대선배 거의 뭐 큰아버지 뻘 아닙니까? 그거다 돼가지고 막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아주 그 뭐 못된 짓 많이 했죠. 그 자기랑 좀 척지면은 다 그렇게 싸우고 나온 거잖아요. 정진석 의원하고도 했지, 뭐 윤 대통령하고도 했지, 뭐 요전에는 이뇨한 또 혁신위원장하고도 했지, 모든 사람이 다 저게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인간으로서 좀 기본을 좀 다시 좀 바꿔라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준석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한다니까 앞으로 이준석의 정치의 행보, 행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